미국 주식의 유튜브 완성은 아빠의 도전. Let's go.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아빠의 도전 미국 주식 리포터 코돌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비트마인 주주총회 이 유튜브 라이브 대본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, 그리고 또 이 같이 공개된 공식 발표문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해석편이 아니라 해석이나 희망회로 없이 팩트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석편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. 내용 유익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,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참고용입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고요. 오늘은 특히 숫자나 전망이 섞인 이런 발언들이 많아서 저는 공식 문서에 적힌 팩트와 라이브에서 실제로 발언했던 것들을 좀 분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마인이 공식 발표문으로 밝힌 내용부터 말씀드리면, 이 비트마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지미 도널더슨 닉네임 미스터 비스트가 설립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에 2억 달러 지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거래는 회사 성명 기준으로 2026년 1월 19일 전후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또 비스트 이 인더스트리티즈 CEO 제프 하우젠 볼드의 코멘트로 두 회사가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의 향후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 디파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다, 이런 문구가 포함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미 완료가 아니라 클로징 예정이라는 점입니다. 자, 비트마인이 왜 비스트랑 이런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잘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이제부터는 주총 라이브에서 실제로 나온 흐름이에요. 이 라이브는 먼저 인트로 영상으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톰리가 무대에 올라와서 이번 주총을 준비한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. 자, 운영진, 이사회, 회사 경영진, 주요 파트너들, 초기 파이프 투자자들,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쪽 인사까지 이렇게 한번 쭉 호명하고요. 그 다음에 톰리가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간다 하고 아젠다를 딱 깔아줍니다. 2025년 한 해 요약, 엘커미 오프 5% 진행 상황, 그리고 2026년 이후 이 주주가치, 4개 성장축, 왜 이더리움인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소개, 그리고 Q&A. 자, 톰리는 2025년을 좀 정리하면서 2025년에 디지털 자산, 트레저리 회사가 많이 등장했다, 이 프레임을 잡고, 특히 2025년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대규모 크립토 청산 이벤트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. 이 구간에서 그는 시장의 충격이 컸고 이후 업계가 회복 과정에 들어갔다, 이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파트의 문맥은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지배적 트레저리가 되었는가, 이런 쪽으로 이어집니다. 자, 라이브에서 톰리는 지배적 트레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트레저리 회사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건 보유량만이 아니라 거래 대금,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논리를 반복합니다. 그리고 기관은 유동성 있는 종목을 선호한다, 이 프레임을 덧붙입니다. 여기까지는 전부 그가 무대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런 발언 팩트입니다. 그리고 주주총회 라이브에서도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. 일단 이 공식적으로 적힌 숫자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비트마인 이더리움은 416만 7,768개를 보유하고 있고 현금은 9억 8,800만 달러, 비트코인은 193개, 그리고 에이트코 홀딩스 이 관련 지분 가치는 2,300만 달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걸 합쳐서 회사가 적어놓은 이 총 합이 140억 달러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더리움 비중 관련해서는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을 1억 2,070만 개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 비트마인 보유분이 3.45% 이렇게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스테이킹 쪽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125만 6,083개, 스테이킹 수익률 지표로 제시한 CESR은 2.82%, 그리고 미국산 이 검증자 네트워크 자칭 마바는 2026년 1분기 출시 계획, 이렇게 정리됩니다. 자, 라이브에서 톰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갑니다.
주주들이 그냥 이더리움만 사고 스테이킹만 해.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. 하지만 5% 같은 이런 대형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단순 스테이킹 이상의 활용을 좀 고민해야 한다. 그래서 로드맵을 다시 꺼내고 문샷 얘기로 넘어갑니다. 이제 여기서 톰리가 왜 미스터 비스트 이 투자 얘기를 길게 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. 자, Z세대, 알파 세대, 그리고 밀레니얼 쪽에서 도달률이랑 참여도가 압도적이다. 뭐 이건 맞는 말이죠. 단순 유튜버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기반 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회사다.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콜라보, 이 협업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디파이를 붙이는 접점도 열릴 수 있다.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즉 톰리는 이걸 그냥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접점을 잡는 옵션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운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Q&A입니다. 여기서는 영상에서 오해 나기 쉬운 질문들이 좀 나와요. 자, 첫 번째 질문, 커스터디, 그러니까 키를 누가 들고 있냐 이거였습니다. 질문자가 not your keys, not your crypto를 꺼내면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관하냐 이렇게 묻습니다. 톰리 답은 간단해요. 우리가 직접 키를 들고 있는 구조는 아니다. 이 규제된 커스터디안을 쓰고 보안상 업체명은 공개 못한다. 일단 이렇게 정리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비탈릭이 비트마인을 어떻게 보냐? 이 질문에는 톰리가 이런 톤으로 답합니다. 비탈릭은 승자와 패자를 고르지 않으려 한다. 특정 회사를 공개적으로 밀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쪽 인사가 한마디 보태요. 비트마인 같은 트레저리 기업들이 월가와 이더리움 생태계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. 이런 관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질문, 이 규제, 특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. 톰리는 먼저 전제를 깔아요. 라이브라 디테일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. 자, 그리고 프레임은 이렇게 갑니다. 전통 은행과 이 크립토 업계는 이해관계가 다르다. 규제는 그 힘 겨루기 속에서 나온다. 이 정도로 정리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비트마인 주가 언제 꼭대기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. 여기서는 톰리가 시점을 좀 못 박지는 않습니다. 대신 체크리스트를 돌려요. 현금 충분하냐, 부채 있냐, 운영 자금 때문에 뭐 이더리움을 팔아야 하냐, 그리고 이더리움 이 자체 펀더멘털은 어떠냐,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라는 이런 식의 답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, 5% 달성하면 10%도 가냐? 톰리는 5%를 잡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 문장을 같이 붙였습니다. 자, 너무 많이 가지면 네트워크 탈중앙성을 좀 해칠 수 있으니까 균형이 필요하다. 즉 가능성은 좀 열어두되 선은 넘지 않겠다. 이런 뉘앙스예요. 좀 의외죠. 자, 여섯 번째 질문. 펀드 스트랫에서 이더리움 전망이 엇갈린다. 이 논란 질문이 나와줬습니다. 자, 톰리 답은 딱 이거예요. 펀드 스트랫 안에는 역할이 다른 여러 보이스가 있고 접근법도 다르다. 그래서 전망이 서로 각자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. 한마디로 팀 내 관점 차이로 정리해줬습니다. 그리고 주총 후반부에는 톰리가 라이터 쪽이나 파이어사이드 챗을 합니다. 게스트는 블라드고요. 여기서 라이터를 한 줄로 좀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 거래소 덱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리고 레이어 2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레이어 1은 보안, 정산, 레이어 2는 속도, 처리, 즉 안전한 바닥 위에서 뭐 빠르게 거래를 굴리는 구조다.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대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. 토큰화, 그리고 전통 금융과 이 디파이가 만나는 지점, 그리고 그걸 이더리움 위에서 어떻게 구현하냐. 자,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뭐 이 비트마인 영상 좀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비트마인은 공식 발표문으로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에 2억 달러 지분 투자를 발표했고 2026년 1월 19일 전후 클로징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표결 이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할 만한 자료는 이 라이브 대본 안에는 없었습니다. Q&A에서 톰리가 표결은 종료됐다 이 말만 했고 뭐 안건별 이 결과 뭐 가결인지 부결인지 찬반 수치 공식 결과표는 라이브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.
자, 따라서 뭐 이 영상에서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공식 문서나 별도 공지로 확인되는 부분만 제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프콘 이 구독자분 요청으로 지금 빨리 업로드를 한 거지만 이 샘 알트먼 참석 문구는 아예 없었어요. 샘 알트먼은 월드코인 설명 중에 배경으로만 언급된 정도입니다. 자, 공식 비트마인 유튜브 이 댓글만 지금 같이 봐도 정말 뭐 해외 투자자들 안 좋은 댓글, 뭐 좋은 댓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일단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. 저는 주총 제 개인적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주총이 좀 답변들이 시원하지는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스터 비스트 뭐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뻔히 보이는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장이 미래 전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지 달려가기 때문이죠. 자,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 투표 결과 그리고 투자자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제 개인적 해석까지 좀 담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